되게 많이 네. 아팠었고, 네. 못 나왔어요. 병원에 계속 뭐, 약을 일주일분 타러 가서 먹고 또 안 나고 또 타러 가고 또 타러 가고 그 의사가 네. 마지막에는 코로나 있는데 처음에 약을 이제 코로나 약을 안 쓴 게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어. 이제 나중에 낫지를 않는 거예요. 2달 동안.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아팠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아픈 걸로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아들하고 갈등 상황도 생기고 막 이러저러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상반기도 훨씬 지났죠. 이제 3분기가 다 갈 상황에서 만나면 이번 올해 그러니까 올해 큰일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 제 주위 제가 사람이 별로 없댔잖아요. 네. 사람을 안 만나는데 네. 그중에서도 선생님을 어떻게 내가 그때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났지? 이런 아. 생각도 네네네. 그,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거 아팠던 거 그다음에 음. 제가 또 8월 달에 또 코로나가 걸렸던 거 네. 중에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네. 코로나 걸리고 집에 또 큰일 그러니까 큰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집에 네네. 이제 집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음. 근데 아래층이 누수인데 알고 보니 저희 집에 욕실이 이제 저 물이 새가지고 욕실을 뜯어야 되는 엄청 불편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욕실을 이게 한여름인데 음. 욕실을 못 쓰는 저는 아픈데 그 와중에 음. 엄청 불편했어요. 진짜 근데 그 물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마음이 네. 그렇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 예전 같았으면 네. 진짜 나한테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뭐 이런 상황 짜증이 났을 건데 제 음. 마음이 그러니까 네. 아들이 막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 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다른 뭐 아프거나 네. 그다음에 뭐 사고가 났거나 음.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약간 불편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음. 샤워를 다른 집 가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는 했어요. 음. 그러니까 샤워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음. 너무 그 자체가,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닌데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들한테.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내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타고 타고 들어가 보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 덕분이죠. 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뭐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막 짜증나는 상황들 음. 음. 화가 나면 짜증이 막 나고 그게 바로 막 말투가 막 음. 버럭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선선하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물론 막 짜증나는 상황들이 연속이 있지만 옛날에 확 이렇게 완전 이렇게 있잖아요. 지그지 이렇게 되는 음. 상황들이 그냥 완만한 곡선처럼 음. 그런 상황들이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플 때 다른 사람 얘기를 더 잘 듣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내 있어요. 내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좀 음, 쉬어가면서. 그래서 일단 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더 잘 들으라고 하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화장실 수리도 이렇게 물이 새고 하는 거잖아요. '아 진리가 내 삶에 스며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제가 또 이제 코로나 걸려서 8월 달에 되게 많이 아팠었고, 네. 제가 아프고 이제 그 누수가 끝날 쯤에 되니까 또 아들이 코로나 걸려갖고, 아들도 되게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물론 아들이 빨리 나기를 바라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약간 저는 아들한테 대한 그 어릴 때부터 되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아들한테 작년부터 이제 갈등 상황이 생겼지만 어릴 네. 때부터 아들은 내가 없어도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지금 그 아픈 것도 잘 견뎌낼 거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었어요. 네. 좋습니다. 음. 같은 일이라도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거는 그게 이제 지혜더라고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해석을 하고 지혜가 없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신호는 신께서 주신 축복의 신호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선생님은 이미 신의 메시지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그러니까 아 모두 축복받은 거는 네. 선생님 만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네. 음 저도 선생님 덕분에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별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때 왜 그렇게 뾰족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이런 돌아보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마음이 안 됐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지금 제가 적었는데 지혜를 해석하기 나름이고 지혜롭게 해석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네. 정말 제가 지혜가 없었나 봐요. 지혜가 활활 타오르시는 거죠 지금. 어 활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그 예전으로 하면 많이 나아진 예. 것 같아요. 염회지라고 그 화엄경에서 보면 보살의 10단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염회지라고 있습니다. 염이 그 연기염 이런 것처럼 지혜가 타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따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혜가 우리 삶에 젖어들면은 편안하고 즐겁죠. 네. 그쵸. 그러면은 아까 "마음은 없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 볼까요? 네.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네. 선생님 이상하게 그 뒤에 가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는 뒤에 하나도 안 들리고 예. 마음은 분명히 선생님이 "마음은 없었어요." 뒤에는 들으면서는 그래. 그렇게 했지." 하면서 그 말만 들리고 그 다 들어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그거는 안 들리고 음. 마음은 없었어요.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뭐지? 왜 없다 마음 그러지?" 마음은 없었어요라고 할 때 어떤 느낌 마음은 없었어요. 다음에 본래 없었답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마음은 없었어요. 본래 없었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은 없었어요. 본래 예. 없었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뭐지?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이건 뭐지?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 감정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없었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없었답니다 느꼈다면 '아 내 마음에 있는 게 뭐지?' 그 감정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네네. 생각, 내 감정 '이건 예. 뭐지? 이게 이건 뭐지?' 이 생각부터 났었거든요. 그래 음 가지고 '왜 없다고 하지? 나 있는데?' 그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감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첩될 때도 있고 뭐 바뀔 때도 있고 그렇지 않던가요? 있죠. 여러 가지 그쵸. 생각들이 네네네. 감정도 하나의 사건인데 다르게 하나의 해석될 때도 있고 네 그죠. 여러 가지가 다 들잖아요. 그럼 우리 어느 감정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네요, 선생님. 어느 감정을 믿고 사는 걸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냥 그 여러 개가 합쳐서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그게 어느 한 개만 딱 집어 가지고 그거 믿고 산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서 나라고 한다지만 근데 같은 환경인 같은 상황에서 나는 또 다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도 나오기도 하는 게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네네. 네. 네네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없었어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시원했다고 얘기해요. 어. 왜냐면 이 끄달리는 마음 이 나를 끄달리게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음. '아 내가 홀린 거지. 이거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얘 때문에 시달렸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벼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진리 공부할 때 변하는 모든 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음.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음.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아주 논리적인 설명으로. 진짜 논리적이네요, 선생님. 그쵸. 근데 감정은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해했어요.
역시 예. 진리가 아니에요. 하고 진리 네네. 세계에서는 진리가 아닌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음. 변하는 모든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있잖아요. 그 제가 네. 거울 명상 그 책도 봤었거든요. 네. 그 거울 명상 보면은 맨날 뭐 "이건 허상이다. 홀로그램이다." 했는데 예예예. 하나도 왜 있는 건데 왜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마음에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게 뭐가 허상이라는 거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예. 책을 보면서. 예. 그랬는데 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딱 들으니까 '어 맞네.' 이 생각이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보이는 네. 것도 다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네네. 이해했어요, 선생님. 너무 시원해요, 선생님. 어쩜. 네. 진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보면 왠지 네. 모르겠는데 그 책이 너무 끌려 가지고 그 책을 여러 번 봤었거든요. 보면서도 어떤 부분은 뭔가가 이해가 되면서도 저한테 뭔가가 위안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러 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네 거울을 앞뒤로 보고 다 이거 다 허상이다." 뭐 이렇게 3 차원이지만 "허상이다." 이러는데 분명히 난 내 눈앞에 보이는데 왜 이걸 허상이라고 하지? 근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눈앞에 그래서 보이는 모든 거 허상이고 마음도 허상인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알았어요 선생님. 너무 직관력이 엄청나십니다. 그러면은 이 몸, 나라고 생각했었던 이 몸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것도 변하니까 가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만이 진짜인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것만 진짜 진리네요. 그것만 그래서 믿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감정이 떠올랐을 때 여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못 믿고 가는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시구나. 네. 네 알겠어요. 아예 마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본래 없었다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음. 네 좀 지금 마음이 너무 시원하시죠? 네 너무 몸이 뻥 뚫릴 것 같아요. 가볍고. 네네. 진짜 지금 제가 맨날 맨날 왜 없다고 그러지? 하여튼 그 의문이 한 방에 풀려 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아 엄청난 직관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건 되게 많아요. 지금 다른 친구가 인제 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온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곧 들어올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마음은 없다가 있어요. 아 마음은 없다. 그분은 인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죠. 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보면은 의사결정할 때 감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의사결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선생님 감정을 네. 어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네.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네. 그 네. 진리라는 게 진리가 뭐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진리는 뭐지?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건 뭐지?를 그러니까 뭐 어 알 수 있는 여보세요? 예예예. 선생님이 안 보여 가지고. 네. 어 보편타당한 거는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면 안 되고 나를 해치면 안 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세세한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네. 보편적인 진리라는 걸 찾을 수가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전 특히 아이랑 있을 때 그런 게 '나 어떻게 말해 줘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아마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제 감정을 따라가 가지고 제가 그때 화가 났기 때문에 화를 냈었고 분노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만약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건 지금 제가 알아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편타당한 진리를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타당한 진리는요. 음.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나는 사랑이다.'라는 거를 알면 돼요. 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이면은 사랑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 늘 사랑만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뭐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엄하게 대하는 게 필요할 땐 엄하게 대해요. 근데 상대는 알아요. 무슨 저분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나한테 화내는 건지 어, 아니면 정말 알겠, 중요해서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엄하게 얘기하시는 건지 상대도 알게 되죠. 당장은 몰라도 좀 이따가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린 건 사랑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걸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음, 일단은 이게 내가 사랑에 이 밑받침돼서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 이기심에서 그 행동을이나 그 말을 한 것 같다 싶으면은 양심에 걸려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좀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진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다면, 내가 진리로서 얘기를 했다면, 즉 사랑으로서 얘기했다면,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보면 내가, 사랑이 아니고 육체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면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늙지를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사랑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많죠? 나는 진리이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진리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단어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근데 이제 육체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고가 뭔지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사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응용자제할 수 있는 거죠. 엄청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오시진 않았는데 그 여기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맨날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하기 싫잖아요, 숙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이한테 끄달리게 되고 그때마다 고민을 하고 아이는 계속 아이가 우기는 대로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가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사랑에 입각해서 하는 게 뭔지 이 느낌을 찾고 나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못 참는 경우가 되더라도 참고 참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상황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니?"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하교할 때까지 끝까지 있을 수 있게 되고 중간에 조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해 놓는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친구였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 같은 변화거든요. 훈련이 곳곳에서 들어갔죠. 어 엄하게 그날 숙제해야 될 거 안 하면은 할 때까지 엄마가 엄하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네. 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네."라는 걸 아이가 학습하게 됐고 음 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래요. 뭐 깨물고 발로 차고 한다든지. 근데 이제 아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도 엄마가 날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도 엄마가 날 사랑할까?' 그걸 확신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난 널 사랑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난 널 사랑해."를 늘 얘기하니까 이제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일일 일발광이라고 했는데 발광을 더 이상 하지 않더래요.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네. 아이도 변한 거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네. 좋아요. 네 너무 듣고 싶네요. 저 선생님이랑 만나고 되게 좀 많이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았잖아요. 그런 네네. 상황에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하길 늘 바랬지만 잔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늘 그 아이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냥 그렇게 네가 놀고 싶으면 네가 해야 될 숙제를 새벽에 일어나서 해라. 네.
그럼 뭐 자기 알람 몇 시에 일어날까 해도 알람을 안 그냥 꺼버리고 맨날 자니까 저는 네. 이제 일어나라 하는 제가 일어나라 말하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죠. 아침부터 화가 나가지고 네.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 집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네. 기억나요. 어, 그때 저는 아팠었고 네. 아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네네. 예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아무래도 깨워줬겠죠? 그래서 갔는데 올해는 제가 안 깨워줬어요. 그때 아플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스스로 해라 이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이가 6일 중에 3일을 자기가 스스로 깨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오. 가고 그 이후로 애가 어, 저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그 5시인가? 그 새벽 예배 가려면 다 4시 한 15분인가 20분에 일어나고 갔었거든요. 그 네. 이후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 5시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못 일어나니까 네. 일어나서 제가 제일 원했던 거 아침에 자기가 해야 될 숙제, 공부 이런 걸 싹 다 해놓고 어, 싹 다 해놓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뭐 자기 다 했다고 해놓고 저는 아침 차려주고 그러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출근할 때. 그래놓고 뭐 오후에는 자기가 놀고 싶어도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그 네. 잔소리가 되니까 자기 네. 놀고 얼마든지 놀고 오도 되는 거니까 그런 음.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정말 원하는 어, 대로 됐네요. 네. 근데 그래 그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됐죠. 네. 힘들지 너무 않았잖아요. 네, 아니, 저거 하라 소리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뭐, 그래갖고, 이제 그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계속 잠만 자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갔긴 했지만, 네. 어, 자기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돌아갈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원하면. 신기했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 소리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더니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때 완전하다 그걸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 해가지고 와닿을 때도 있고 안 와닿을 때도 있고 막 그랬지만 늘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와닿지 상황이었는데 않아도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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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이제 아파갖고 그걸 안 한다 까먹고 있다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쵸. 선생님, 솔직히 선생님이 어떤 그 두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를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한 선생님은 막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선생님이고, 다른 선생님은 괜찮다고 쟤는 잘할 거라고 믿어주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같으면 어떤 선생님한테 보내겠어요, 아이를? 떼어주는 선생님한테 당연히 보내줘야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 하면은 말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어, 그런 어머니들 많습니다. 그러네요. 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기 네. 때부터. 네. 그래놓고 왜 할 일에 대해서는 나 왜 이렇게 재촉했지? 이런 생각, 그 음.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네. 그 선생님이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번에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해 막 비교할 수 있는 정보에 우리 아들이니까 못하니까 그 두려움에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약속 안 지키면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걸 좀 내려놓고, 크게 음. 화낼 일이 없어지고, 잔소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렇게 어렵다 생각했던 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게 이 진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잘 믿어주니까 믿어준 대로 하게 되죠. 네. 혹시 그거 말고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었어요? 또는 뭐 또 새롭게 '이런 것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주제 있으세요? 이렇게 나왔다. 음. 이걸 이해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주제 있으세요? 아니면 '이럴 때 나 어려웠다.' 이런 거. 특별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막 힘든 옛날에는 이제 아들하고 갈등 상황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음. 답답했을 때. 음.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음. 진짜 마음이 너무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아들한테 나 행복하지 않다고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제
어제는 이제 뭐 우리 아들이 아침에 새벽에 안 일어나도 예. 이제 안 일어나도 엄마 요즘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랬나. 주로 뭐 표현은 안 하는데, 그리고 아들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진짜 음. 2달 전, 3달 전에 음. 비해서 완전 달라진 상황? 이제 완전 진짜 달라졌대요. 예. 그때 많이, 고민하던 것들이 다 해결된 거잖아요, 지금. 많죠. 음. 물론 짜증나는 상황들, 그러면은 여쭤볼게. 그 짜증나는 상황들이, 그때 제가 알아챘어야 되는데, 막 아까도 뭐 때문에 짜증났었지? 음, 아들이 맞아요. 예. 아들이 잔다고 해놨고, 이게 아직 학교는 이제 어제부터 학교를 가긴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 회복된 상황은 아니어갖고 계속 잠만 자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예.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피곤하니까 자라고 했어요, 제가. 예. 자기가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같이 어디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래, 예. 10분만 자, 이랬는데, 그 10분 동안 신문 밑에다가 패드를 깔아놓고 자기 할 짓을 한 거예요. 그 예. 순간, 그래가지고 엄마를 속였다는 거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거든요. 야, 음. 왜 속이냐고. 그랬던 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했냐고. 음. 그, 뭐 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냥 그까지만 딱 하고 예전에는 막 진짜 화가 불같이 저를 속인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왜 자꾸 나를 속이지 이런 거에서 진짜 불같이 화가 났었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둘이 같이 나가서 밥 음. 먹고 이제 기분 좋게 들어왔거든요. 어. 그런 순간적인 짜증나는 상황들이 자잘하게 있잖아요. 오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좋아졌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건 없어지지만 이렇게 자잘한 건 네네. 있다고 네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것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순간은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때 아까 말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랑의 언어? 마음이라는 거에 예전에 막 요동을 쳤다면 그죠. 지금은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으셨죠. 안 따라갔어요. 그쵸. 예.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 하나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는 거죠. 그냥 날려 흘려 버리는 거. 어, 음. 흘려보내기. 네. 이게 되면은 요걸로 하면 되고 요게 안 되면 네, '나는 사랑이지, 사랑이지.' 이걸 여러 번 외는 거. 사랑이지. 네. 아니 '내가 지금 짜증 화를 왜 내? 난 사랑인데. 난 사랑밖에 느낄 수 없는데?' 라고 자기 규정을 새로 하는 거. 네. 둘 중에 효과 있는 걸로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꼭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진짜 진짜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은 요동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잔잔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네. 필요한 상황이라서 2개 중에 뭔가 어쨌든 해볼게요,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마음은 없었어요."라고 하면은 마음이 없다는 거 알아채면은 남는 건 사랑밖에 없거든요. 네, 할 것 같아요. 그쵸? 어. 어. 그 "마음은 없었어요."라고 할 때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제 그럴 때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선생님, 네. 너무 그냥 선생님한테 오늘 기대하고 만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지난주 어떡하나.'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쌩쌩한 기운을 느끼면 아이가 빨리 깨어나요. 아, 그렇겠죠. 옆에 사람이 흐물흐물 있는 것보다 쌩쌩하게 있는 게 더 낫겠죠. 네. 근데 이 사랑의 기운은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이 네, 온우주의 기운이잖아요. 네. 내가 사랑을 쌩쌩하게 느끼면 이 생명력이 이 활기가 아이한테 전해져요. 더 빨리 낫는 거죠. 더 빨리 깨는 거죠. 지금 이 좀 몽롱한 그 상태에서 빨리 깨는 거죠. 그게 사랑의 기운이에요, 선생님. 저는, 나는 너무 애정이 없나? 난 너무, 뭐라지,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무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도 열이 막 그 40도, 41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병원을 안 데려갔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또 미쳤냐고. 네. 저 의사한테도 저 미친 여자 소리도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왜 근데 안 데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애가 열은 나는데 혼자 장난감을 갖고 12시, 1시까지 노는 거예요. 열은 나는데.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볼 땐, 어, 아마 제가 볼 땐 열은 나지만 제가 뭘 하고 있네? 아마 제가 이렇게 애가 늘어졌으면은, 아, 늘어졌을 때 옛날 네. 애를 네. 들쳐업고 응급실을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애가 않아요. 네. 41도인데 네. 애가 장난감을 갖고 이렇게 자진 않아요. 자진 않은데 네. 1시, 2시까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사랑의 기운 얘기할 때 요 얘기를 주셔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한 사람들이 저한테도 미쳤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 저는 애가 아플 때 막 몸을 많이 닦아준다든지, 네. 몸을 막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네네. 애가 괜찮는지 한 번씩 보고, 머리 만져보고, 이 정도로 했는데, TV에서 나오듯이 막 옆에 앉아가지고, 몸 다 닦아주고, 열 내려주고, 그렇게가 네. 막 24시간 붙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난 너무 사랑이 없나? 난 그렇지 너무 않습니다. 미움이 없나? 이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옆에서 사람이 생생하면 빨리 낫는다고 하시니까, 그때 애 옆에서 제가 보고 있던 저는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심하고, 그러니까 약간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건강했고 그냥 애를 판단할 수 있었던데 네. 사람들이 난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이런 듣고 그 음, 영성에서 얘기하는 그런 치유법들이 사실은 지금처럼 의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도 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병원에 의존을 하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또 우리가 또 병원 시술 받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또 그 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영성으로 기도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죠. 않는데 그렇게 병원에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음, 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병원에 의지한다는 거. 예전에 병원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현대의학 없이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하신 거죠. 그리고 어 그 사이가 좋은 안 좋은 부부보다 좋은 부부가 보면은 누군가가 병 걸리면은 빨리 안 낫는다고 해요. 어, 왜냐면 사이 좋으면은 누가 아프다면 극진히 간호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극진히 간호받는 이 기분이 좋은 거죠. 이해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네네네. 살다가 또 '관심 좀 받고 싶네.' 싶으면은 또 약한 척하고 그러니까 음, 아프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씨 내가 빨리 불편하니까 빨리 나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빨리 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가 의존하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선생님이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을 듣고 저도 내가 너무 경상도 사람이고 너무 무뚝뚝하고 나도 별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받아보지 않아서 난 그냥 너무 무심한가 애한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생생하게 되면 애가 잘 나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그쵸. 위안이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때 사실은 무심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2시까지 애가 계속 애를 열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에 애를 계속 보고 있었고 무조건 뭐 옆에서 막 물고 빨고 이렇게는 안 했을 뿐이지 예. 좀 건강하게 애를 보고 있었다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 너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좀 사랑이 부족했나? 그러니까 표현 그러니까 방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말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확신이 있으시니까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냥 네.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네. 네. 그 아이의 완전성을 믿어주는 거 옆에서. 네네.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냥 너무 마음이 그 완전하다는 거에 네. 조금씩, 그 옛날에는 유리 같았는데, 아니, 불투명한 공 같았는데, 네. 그게 이렇게, 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 맞습니다. 이렇게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예 느끼게 되겠죠?